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쌤입니다. 네, 드디어 3월이네요. 네. 3월은 뭐든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네. 슬공님들, 슬공언니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경제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네. 오늘은 짧지만 소중한 댓글을 소개해드릴게요. 예, 미니 초콜릿입니다. 네. 아이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주행 중 까먹을 때쯤 되면 등장하는 국부론 시리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정주행으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역주행으로 듣는 방법도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이 까먹을 때쯤 되면 등장한다는 표현도 재밌어요. 네. 이 제가 정말 말씀대로 이 슬공님들의 시냅스에서 국부론이 막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네. 국부론 에피소드를 올리거든요. 아, 네. 아유, 이런 댓글을 써주시니 슬공님들이 잊지 않으시도록 국부론을 계속 꾸준히 업로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님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또 여러 개 써주셨는데요. 많은 힘이 되고 있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 화폐 주류 금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The Economist 2025년 1월 26일자 기사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 화폐를 지지하면서 그동안 뭔가 멀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유통되던 암호화 화폐가 월스트리트로 들어와서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와. 대부분의 슬공님들은 암호화 화폐라는 말보다는 코인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코인이란 말이 더 흔하게 쓰이죠. 네. 예, 뭐 영미권에서도 코인이란 얘기를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암호화 화폐, 크립토 커런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암호화 화폐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암호화 화폐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가장 유명한 코인 있죠?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네. 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것은 2009년이었어요. 와, 그때 이 비트코인이 뭐냐 하면서 막 네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던. 네. 자, 그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인기가 많았었고요. 2021년, 22년에 가격이 또 훅 떨어졌었죠. 네.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암호화 화폐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2024년 말 대반전이 일어나죠. 네, 암호화 화폐를 지지해왔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 화폐의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 화폐 사랑은 그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름이 DOGE, 도지입니다. 이 도지 코인 할 때 도지와 스펠링이 같아요. 도지요? 네. 이름이 아주 익숙한데요. 네. 설마 도지코인에서 가져온 이름은 아니겠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밝힌 적은 없는데요. 도지코인에서 가져온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DOGE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즉 정부 효율부의 약자인데요. 네. 이 로고를 도지코인 강아지 그림 있죠? 네네. 그 로고로 쓰고 있어요. 아, 동일하다는 얘기군요. 네. 네. 정부기관에서 그런 로고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 그러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안 되거나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도지코인 강아지를 로고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DOGE의 D가 Department, 즉 정부기관을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그 이름만 그렇지 이 너지라는 곳은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아하.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이 트럼프는 도지를 정부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기관이 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의회가 쉽게 허락할 것 같지가 않죠. 네. 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도지라는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입니다. 아, 의장이 일론 머스크이니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상이 가시죠? 네. 예, 이 워싱턴 DC에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은 정치 경력이 없는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들어와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와서 마치 기업을 구조조정하듯이 워싱턴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암호화폐 지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지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었고요. 네네. 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거의 대부분 암호화 화폐의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측근들은 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암호화 화폐에 대한 사랑은 취임 직후 1월 23일에 사인한 행정명령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행정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해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요. 취임 직전에 사인한 행정명령 중 하나라면 트럼프가 그만큼 암호화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상징성이 아주 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바이든 정부 때는 코인, 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규제가 매우 심했었죠. 네. 자, 암호화 화폐가 월스트리트로 들어와서 주류 금융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왔어요. 바이든 정부 때는요, 은행들이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은행은 암호화 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아예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은행과 암호화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니까요.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 화폐 업계와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트럼프 당선 직전에도 암호화 화폐는 이미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1일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수장은 암호화 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모든 합법적인 고객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디뱅킹이라는 것이 종종 있어 왔어요. 뱅킹에 D란 단어를 붙였네요. 네.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이 디뱅킹이란 자신의 은행 계좌의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은행들 중에는 예금처럼 암호화 화폐를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맡아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 화폐가 자금 세탁에 쓰이기 쉽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계좌의 접근을 차단했던 것이죠. 암호화폐를 은행에 맡긴 고객들이 자신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이네요. 네.
선량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네. 그동안은 이렇게 은행이 암호화 화폐를 다루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제 FDIC가 모든 합법적인 고객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즉, 디뱅킹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전인 1월 2일에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변경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암호화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재무제표에 명시해야 했어요. 예,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 화폐가 사실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암호화 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무제표에서 명시해서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이 확실히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변화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은행들이 암호화 화폐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이 많은 은행들이 특히 MMF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암호화 화폐를 실험 중이라고 해요. MMF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슬공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네. 자, MMF는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예요. 네. 자, 자산운용사가 각각의 고객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 말 그대로 초단기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서 워낙 거래 횟수가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샀다 팔았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전통적인 통화보다는 디지털 암호화 화폐로 하면 거래 처리가 편리해지겠죠? 네. 그래서 MMF부터 암호화 화폐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또한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가 확정되는 대로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렇게 은행들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몇몇 금융기관들은 암호화 자산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규모가 큰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통 금융업계와 암호화 자산 업계가 상당 부분 겹칠 수도 있다는 거죠. 미 예금보험공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암호화 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은행들도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상품을 계획하고 있으니 와, 이 정도면 암호화 화폐가 진짜 주류 금융수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해요. 네. 이 분명 의미가 큰 변화는 맞는데요. 네. 하지만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려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또 오늘도 여기서 아쉽지만 시간이 네. 다 되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할게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나요? 네. 어쩔 수 없군요. 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트럼프 당선을 전후로 해서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의 큰 흐름과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광풍이었던 2013년부터 암호화폐 업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이 중앙집권화된 은행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것이 암호화폐인데요. 네. 역설적으로 이제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슬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새로운 지식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